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앞둬 지역 독립언론 제주소리가 원희룡 도지사와 각 분야 전문가 패널을 초청해서 지난 10년과 다가올 10년의 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를 의제로 한 도민 대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과연 특별한 제주도를 만들고 있는지를 패널분들과 함께 그리고 지사님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방청자 그리고 우리 토론 참석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이제 제주도가 특별자치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별자치는 제주 도민의 자치 역량에 의해서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 자유도시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 국제 자유도시라는 하나의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 대한 체제 또는 방법으로서 아마 특별자치라는 그 핵심적인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성과도 많았습니다만은 또 한계도 많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외형적인 성장, 그리고 사실은 제주의 여러 가지 성장 요인으로는 투자도 있겠고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연 자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또 도민들의 인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점에서 특히 투자가 주도하는 외형적인 성장은 우선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난개발의 문제 그리고 성장의 과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외부로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 도민들의 큰 불만족을 낳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과정으로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쓰레기, 교통 같은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치와 앞으로 제주의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도민 역량 그리고 도민들의 어떤 경제 역량이 자본, 사회적 경제, 도민들의 어떤 그 지역 경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스스로 역량이 강화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가 제도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경제 분야 그리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유지를 하면서 보존을 하면서 앞으로 이 국제적이고 개방 경쟁 속에서의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속 발전 가능한 자치 역량을 갖춰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뿌리 내린 면에서 봤을 때는 가야 될 길 그리고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더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방향을 잡고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도민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정에서도 이런 점들을 잘 성찰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과 좋은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보다 더 많은 도민들의 중지가 모아진 우리 제주특별자치의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패널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우리 이경영 의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고도의 자치권, 지방 분권화를 그 지방에 구현하는 어떤 그 교도부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또 제주 지역 입장에서는 그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자치 행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이 특별자치도의 어떤 목적과 취지를 비교해 볼 때 이 제도가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갖다 주었는지에 대해서 다소 회의감이 드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중앙정부에서 특별자치도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구축 방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그 특별자치의 아마 핵심적인 사항은 아마 그 재정 권한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하느냐 이 문제일 텐데 국세의 많은 부분들을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과목 자체를 이양받아오는 부분에서 좀 부진했고요. 대신 내국세의 우리 3%입니까? 그래서 그 비율로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배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현재 전문가들과 정부와의 쭉 전반적인 그 이 검사를 해보면 배분 비율로는 제주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율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 비율이 크고 작고 이런 문제 또는 지금 말씀 속에서도 특별자치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 게 뭐냐 그러는데 특별자치는 사실 지원도 안 하고 지원할 필요가 없어야죠. 자주재정을 확보해 주고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주고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본격적인 특별자치에 대해서는 자주재정이라는 핵심적인 문제가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절반의 특별자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희는 꼭 절망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속에서 성과를 낼 때 이런 점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 이런 점에서는 우리 제주 안에서의 시각과 밖에서 즉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제주도가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 국제 자유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선도적으로 실험하고 해줘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보는 제주도에 대한 불만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경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제주도 내에서의 행정 체계라든가 어떤 정치 체계의 문제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결정했다기보다는 우리 몇 번의 주민투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직선제 같은 경우 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서 또 부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투표 또는 우리 도 내에서의 대의기관에서 결정된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 있는 것이지 이 부분 행정체계 자체가 어떤 우리 중앙정부가 우리에게 제약을 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사님 첫 질문부터 너무 열띤 답변을 하셔서 2분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네, 좀 줄이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안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제가 질문 드릴 것은 환경 분야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제주도의 관광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특별자치도 10년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제주도가 겉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성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풍요성의 빈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도민 소득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특히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다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알고 보니까 관광이 엄청나게 굴뚝이 많은 산업이더라고요. 렌터카도 그 엄청난 렌터카들이 다 굴뚝으로 연기를 내뿜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이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굴뚝보다 더 큰 피해가 아니겠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제주도에 지켜야 될 그런 환경 자산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훼손되고 난개발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께 그 관광객 총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단순히 말하면 관광객을 그냥 그만 오라는 것이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관광객 총량제는 우리가 제주도의 수용력에 맞게 관광객이 적정한 어느 정도가 맞을 것이냐 그리고 관광의 질 면에서도 어느 정도 맞을 것인가를 산정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것을 맞춰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시작돼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습니다. 사실 제주 관광의 양적인 폭발적인 성장은 지난 한 5년 정도의 일일 겁니다. 미리 사실 예측을 잘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더 끌고 오려고 해서 끌고 오는 부분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현실로 주어졌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가 수용 가능한, 지속 가능한 한계인지는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도민들이 토론도 하고 앞으로 결정을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점은 일부 좀 그 속도 조절이 되더라도 우리가 질적인 전환에 현재는 집중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태적인 보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질의 문제 그리고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제주가 이제는 질적인 발전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총량제라는 과연 이런 어떻게 보면 양적인 규제를 과연 발동할지 그 부분도 우리 앞으로 토론 과제 중에 포함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 중에 듣고 보니까 문득 성산일 출봉 생각이 났습니다. 관광객 총량제를 말씀하셔서 세계자연유산 대표 컨텐츠로 저희가 이제 삼고 있는 성산일 출봉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옛날 그 말과 소를 방목하던 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길을 하나 더 내지 않았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중요한 유산을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등반로를 하나 더 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시인이시죠. 우리 김수열 문화예술위원장님 다음 분야 좀 질문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특별자치 10주년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가 중에 아주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가 과연 그 기간 동안에 도민들의 문화 역량이라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 단면이 얼마만큼 더 확장되고 확산됐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지사님께서 그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가는 과정이지 어떤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도민의 역량이 모아진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준비한 우리의 축제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치도 출범 이전입니다만 기억하시는 분 많겠지만 98년에 그 세계 선문화 축제라고 하는 걸 하고 그다음 3년 뒤에 2차를 하다가 그만두게 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런데 저 나름의 문화예술을 하면서 느낀 경험은 상당한 도민 역량이 축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기획하고 준비하고 얼마든지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 정도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축제에 대해서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수열 우리 작가께서는 문화예술 위원장을 지금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공동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주를 문화예술 섬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공론 그리고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가 뭐냐? 그러면 탐나문화제, 들불 축제, 감귤 축제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많은 좀 뭐랄까요? 제주만의 축제는 아닌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닥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제주의 고유한 문화 그리고 고유한 문화를 핵심 축으로 하면서도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 그리고 여러 세대의 미래를 향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사실 여기가 무대가 될 수 있는 사실은 제주 자체가 1년 내내 무대이자 극장이자 전시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될 때 사실은 우리 이 자연 그 생태적인 보존을 하면서도 이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그 발전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비록 2번 하고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세계 선문화 축제 그때 했던 그대로 살리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도가 처한 여러 가지의 상황과 자체 역량 그리고 안팎의 역량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제주의 종합적이고 대표적인 축제를 만드는 것은 제주의 문화예술의 생태계와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교류나 이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도내에서 우리 문화예술계와 도민사회에서 그 공론화를 모아주신다면 저희 행정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말하고 있는 문화융성이니 또 제주도정이 내세운 문화예술의 섬, 뭐 동아시아 문화도시 제주 이런 것들이 구호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정책과 실제로 연결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크루즈 산업회장을 맡고 계시죠. 우리 국제대 김익은 교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10년 동안 관광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크루즈 관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가 이미 2013년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크루즈 관광객이 오는 기항지 1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는 중국 크루즈 관광의 성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시아를 뛰어넘는 아마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로 아마 제주가 선택을 받게 될 텐데요. 이걸 달성하려면 많은 준비와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선 세계적인 크루즈 목적지가 제주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 또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 중에서 투자, 그다음 이 돈의 소비 중에서도 외부에서 와서 하는 관광, 그다음 우리 도민 자체 여러 가지 경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갈 텐데요. 여기서 관광 부분에서도 크루즈의 성장이 올해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700만을 향해서 매년 한 70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이제 보일 것으로 예측이 아니라 현재 이미 이것은 거의 실제 예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정항을 비롯한 인프라를 빨리 갖춰야 될 것이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다음 인프라를 갖춰봐야 이게 면세점하고 계란 납품하는 정도로만 해서는 이 제주와 연계가 너무 약하다. 제주 지역 경제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석 배정권을 잘 활용해서 제주의 관광 1차 산업 문화 프로그램 이와 연결된 어떤 제주의 체류 프로그램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점에서 저희들이 제주 관광의 질적인 발전과 연결시켜가지고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준비가 아니라 이걸 이미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3년 내지 5년 뒤까지를 내다본다면은 지금 우리 성산 해사구 논의가 바로 크루즈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항공과 크루즈를 연결시키는 크루즈 앤 플라이 또는 장기적으로는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선사의 설립 또는 유치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가 이건 뭐 한 3단계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크루즈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루즈라는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어떤 이 도민의 주도권 또는 제주도라는 이 자치단체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훨씬 유리한 분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준비 그리고 이것을 통한 일자리와 산업 그리고 제주의 지역 경제에 대한 그 연관도를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주 집중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요즘 크루즈 관광객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많은 또 내년에 강정 크루즈항이 개항 예정입니다만 7월에 예정대로 개항이 되고 나면 제주도가 산남 삼북 가릴 거 없이 정말 크루즈 관광객들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룰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지역 경제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한 해 10,000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제주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주민이라는 표현보다 정착주민이라는 표현을 이제 주로 쓰고 있는데요. 정착주민과 지역주민. 과거에 우리가 원주민, 이주민으로 표현했던 것이 지역주민과 정착주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주살이 이제 만 4년 차인 우리 글 쓰는 조남이 칼럼니스트 푸른 섬 나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내기도 했던 분입니다. 저희 제주소리에 이주민으로서 정착주민으로서 제주살이를 연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조남이 칼럼니스트 질문 받아주십시오. 예,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에 연간 1만 명 이상의 정착주민들이 이주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과 그리고 이주민 간의 그런 갈등 사례도 다양하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착 주민들이 사실은 제대로 제주를 좀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좀 그런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서로 더 화합하고 도민으로서 연착륙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어떤 다양한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4년을 살았고 예, 이제 막 5년 차인데 그런 정책 지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만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우리 조남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우리 제주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앞으로 좀 시급하게 저희들이 뭐랄까요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차 되셨다고 그랬는데 와서 제주의 어떤 문화, 그다음 인간관계, 그다음 여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하다못해 가게 하나를 운영해도 그다음 동네 마을 일 있을 때 이 사고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주로 이제 대도시적인 사고 방식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괜당 문화 내지는 이 지역사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도 마을 이장을 주민 투표로 뽑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주에만 살아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 이 새로 오신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거는 좀 낙후된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존을 할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충분한 설명도 되고 정보나 체험도 제공되고 이런 것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공감대 내지는 좀 더 깊은 체험으로 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걸 바로 인문학이라 그러죠. 서로 사람에 대해서 이걸 표현하고 서로 연구해 가는 건데 좀 인문학적인 그리고 우리 사회 참여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자칫 행정에서도 접근하다 보면 꼭 관료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지원센터 해가지고 직원 카운터에 앉혀놓고 와서 뭐 애로사항 있냐 없냐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뭐 협치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사실은 상당히 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이 갈등을 우리가 오히려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이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올 하반기에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주 어음리 빌레모동굴이라는 데에서 발굴된 구석기 유물이 2만 년 전 유물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았던 흔적, 사냥했던 흔적들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는 이제 빙하기 이전에 제주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일 텐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다 이주민 인세입니다. 고량부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정착 주민과 지역 주민의 갈등 사례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정착 주민은 정착 주민대로, 지역 주민은 지역 주민대로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은 말씀하신 인문학적 소양을 좀 키우는데 도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건너가 보겠습니다. 바로 옆자리이시네요. 제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입니다. 홍성철 교수님께서 의료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의료 상암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의 대표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출범 취지는 도민들이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은 이 과실상금 허용,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 일부 정점은 여전히 도민사회 공감대가 부족하고 반대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병원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근거로 현재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녹지병원의 경우 중국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 확대로 발생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와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보다 공공의료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중심의 외국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존재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녹지병원의 개원까지 남은 절차와 과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제를 할 게 있는데요. 녹지병원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외국 투자자가 와서 거기에 헬스케어 타운으로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의료시설의 하나로서 넣고 있는 것이고요. 뭐 거기가 아무튼 우리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법을 지키면서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을 내든 손실을 내든 뭐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가 지원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제주도가 저희의 예산이나 저희의 정책을 넣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공공의료 정책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왜 공공의료를 안 하고 녹지병원을 추진하느냐라는 말은 그 전제에 있어서 이거 조금 분야가 다른 얘기다. 자,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고요. 저희 그 제주도의 예를 들어서 의료 정책이 뭐 녹지병원이나 외국인 투자병원을 많이 유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의료 수요를 대체하겠다. 그런 차원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외국인 투자병원은 관광 유치 그리고 관광의 어떤 질적인 전환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나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 의료법의 제한 다 지키면서도 고급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어차피 이건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된 거기 때문에 특별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불법이 아닌데 저희들이 그것을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법의 그 허용 조항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정책 대상인 것이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촉진 정책을 쓰거나 이런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제주도 도민들의 그 삶의 질에 있어서의 건강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 공공의료 부분은 그와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강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병원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다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 전국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제출돼 있는 그 건축 허가 내용대로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의 행정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게 없으면은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 뭐 매번 들어도 녹지병원 혹은 영리병원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어떻게 답변이 있습니까? 표정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입니다만. 자,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 분야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교육 제주학부모회 김효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에서 교육자치 부분은 사실 크게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10년을 돌아보면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국제학교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요즘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과실송금을 이제 법인으로 귀속하게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고등교육 그 과정을 설립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큰 이익을 이제 갖지는 못하고 있는데도 계속 여기는 이제 세금을 쏟아붓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제주도 학교들은 100년이 넘는 학교가 있기도 하고 이제 노령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학교가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이제 도의 이제 권한이고 책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것들 이제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지 말고 제주 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이익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역시 그 본격적인 그 내용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 전제 단계에서 역시 또 한 가지 명확히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교육 도시에 대해서 제주도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뭐 소액의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도로 개선하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의 개설 자체가 우리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와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고요. 운영은 100% 그 수업료 등록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쪽에서 이 제주도에다가 재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면 있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공교육에 써야 될 그 예산의 일부가 그쪽에 가는 서로 예산을 분배하고 제로섬 관계가 전혀 아니다. 이 점을 전제를 하고 싶고요. 그 영어 교육 도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 유학 수요를 대체하자. 왜냐하면 해외 유학으로 연간 거의 몇십조 수준의 그 국부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에서 이것을 해소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의 교육 수준도 올려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런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교육청에서도 영어 국제 학교들의 여러 가지 교육 내용에서 혹시 우리 제주도 공교육에 도입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검토하면서 지금 많이 도입해 오고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에 역시 관광 또는 제주도에 오는 그 거주 이전에 오는 수요들 중에서 상당히 고급 인력 그리고 아까 우리 관광의 질적인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가 단체 관광객이 다녀가는 거하고 영어 교육 도시의 학생과 가족들 또 그와 연결된 이 교육 관련 인력들이 오는 것은 제주도의 앞으로의 고급 국제 도시를 향해서 갈 때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의 좀 역할 분담으로 크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주도에 있으니까 우리 제주도의 학생들에게 보다 혜택이 많이 가야 되겠다. 우리 지역 할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도가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을 대폭 더 강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뒤에 앉으신 우리 고호성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긴 이야기를 짧게 줄여야죠. 예, 특별자치도 정책 문제는 역시 자치 문제죠. 핵심적인 문제는 자치고요. 지방자치, 주민자치인데 그 중에서 역시 핵심은 지금 시대적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주민자치, 주민 참여형 자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걸 통해서 제주형 자치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에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이런 주민 참여형 자치를 통해서 자치 역량,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들이 여러 가지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발전돼 나아갈 수 있는 거다. 이런 문제식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어땠느냐, 기초자치단체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주민 참여적 요소가 좀 약화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건지 저로서는 최소한 특정 정책 과제나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떤 참여형 자치 모델이 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로서는 지사님께서 취임 당시에 협치 제안을 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 자치도 결국은 정책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예산과 여러 가지 정책 실현 수단들을 집행해서 우리 현실을 실제로 관리하고 통제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 아마 주민의 의사 그리고 주민의 활동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이런 부분이 결국 자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행정과 새로운 방식으로 맺는 관계를 사실 협치라고
말에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치라는 것은 제주의 특별자치도로서 주민자치가 고도에 돼 나가는 과정에서 그건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구체화하다 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다 협치 안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막상 일이 진행이 되려면은 또 다 지원을 요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런 것들이 많은 어떤 그 실질적인 참여와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를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협치를 성과를 내는 부분들은 우선 그 민이 행정과 대등하거나 앞서 있는 분야에서 아마 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김수열 위원장님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 그다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실제로 진행될 수 없는 도시 재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이해관계 내지는 사업의 성과와 주민의 참여가 직결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서로 갈등이 심한다든지 아니면 견해 차이가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협치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협치의 뜻이 좋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절로 좀 잘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가능한 부분부터 이 부분들을 성과를 내 나가면서 보다 어려운 부분도 도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것은 추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주민 참여를 높이려고 주어진 그 예산 제도인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주민 참여가 많이 보장된 경우에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n분의 1로 나누는 제도로 몇 년 가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다른 데를 베껴서라도 일단 서류라도 내라.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떤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주민자치나 협치라는 것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과정이고 그중에서 여전히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부분과 어느새 변화가 되고 어느새 성과가 난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 임기가 4년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2년 반환점을 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협치 정치의 대표 아이콘이 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실제로 제주에서 협치에 대한 성적표를 굳이 논하자면 과연 그렇게 점수가 앞에 모셔놓고 이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후한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적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간 어제도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가지셨지만 폭넓게 도민사회 속으로 좀 많은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임직합니다. 예. 자, 저희가 이번 7월 1일을 앞두어서 지난 한 달간 특별자치도 10년에 관한 성과 과제에 대해서 기획기사를 여러 국지를 좀 취재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녹여내지 못한 것들을 아마 오늘 우리 김성진 편집국장께서 좀 질문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오셔놓고 핫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비중만 놓고 보면 핫하긴 하지만 핫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주도에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개정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주지하다시피 제1조 목적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이라든지 제주 미래 비전의 핵심 가치인 청정, 공존 요거를 녹여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에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고 당선자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 제주의 소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가 넘는 압도적인 응답자들이 이 개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목적 조항에 수단적 가치, 즉 청정이나 공존을 녹여내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그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느 사회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어느 문구 하나 고치는 문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역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이를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지사님의 견해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목적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조항 때문에 뭐 할 거 못하고 안 할 거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목적 조항은 앞으로 어떤 가치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부닥칠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지를 모아서 그동안의 논의나 경험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처음에 정의된 걸 보니까 뭐 노동과 자본과 뭐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이게 강조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투자와 어떤 노동력 또는 관광객 이런 부분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그 경제 성장의 한 동력이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어떤 세계화 전 지구상으로 벌어지는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전 인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면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가 종합되어서 조화롭게 안정된 가치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주민의 복리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청정 자연의 어떤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논의가 뭐 길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제주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국제 무역 금융 도시 그야말로 전형적인 국제 자유 도시 특히 뭐 두바이라든가 이런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 면이지 제주도의 그게 중심이 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저는 오히려 그 미래 비전 그 한 1년 넘게 그 연구되고 정리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와는 오히려 방향성을 좀 각도를 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저희 도정에도 이미 문제의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벌써 2시 55분 딱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았습니다만 벌써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났습니다. 자, 옆에 놓이신 물 한 모금씩 목 죽이시면서 좀 마음을 달래시고요. 자, 계속 질문을 우리 김성진 국장께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표현에서 좀 궁금하신 뭐 드릴 말씀 있으시다고 제가 사전에 좀 귀뜸을 받았습니다만. 네, 너무 예측 가능한 질문을 하면 또 재미없어질까 봐 급작스럽게 저 질문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 역시 뭐 핫한 면과 핫하지 않은 면을 또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제주특별법에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가 있습니다. 제8조죠.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하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 규정을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우 어마어마한 조항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기관 형성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또 일부는 그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격의 유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창의성을 좀 발휘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항을 적용을 하면 다양한 형태,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제도까지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민 합의, 사회적인 합의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사님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추진 가능성을 난 열어놓은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단서는 달았죠. 행정에서 먼저 특정안을 제시하지는 않겠다. 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어렵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지사님이 구상하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구상하시는 뭐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구상하는 안이라 그러면 좀 나간 얘기가 되겠고요. 저희 도정의 현재의 그 공식 입장은 행정시의 기능 이전을 통한 기능 강화를 통해서 내실을 기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개편이 되려면 우리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사실은 내각제도 가능합니다. 도의회 구성해가지고 그 중에서 다수당이 도지사를 지명해도 될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되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충돌은 되겠습니다만은 제주도가 실험하겠다면 뭐 그걸 뭐 굳이 누가 그걸 뭐 억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행정시의 그 뭐 시장 직선 정도가 아니라 기초의회 부활까지도 지난번에 주민투표로 기초의회를 없앴으니까 없어진 거지. 그때는 주민들이 없애자고 해서 없앤 거 아닙니까? 그다음 자 기초의회는 없앴지만 자 시장이 도지사가 지명하고 이거 임기도 너무 보장이 안 되니까 이거 도저히 너무 권한이 약화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도지사 한번 만나려니까 너무 힘들고 시장은 너무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시장이 너무 도지사에 꼼짝 못하고 또 힘이 없으니까 이걸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직선 시장을 뽑자라고 했는데 가서 또 도의회에서 논란이 분분한 거 아닙니까? 도의회가 없으니까 따라서 자체 예산도 심의권도 없는데 그러면은 시장을 직선만 뽑아놓고 만약에 이게 또 도지사와 정치적으로 만약에 다른 경우에 갈 때 그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등등 이런 논의들이 제기되던 끝에 결국 표결로 해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되지도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한 7, 8년 전에 주민투표로 기초의회 없애고 한 3, 4년 전에 이게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의회에서 부결해서 했는데 자 이런 토론의 결과 어느 정도 만약에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걸러지고 그리고 공론의 방향이 야 이거는 팽팽하니까 이건 투표로 결정하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도지사가 지금 제왕적 도지사니까 나는 제왕적 도지사를 계속 해야 되겠어. 이럴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행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기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또 그런 그 정치적인 논란을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저는 물론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제주도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당내 도내 정당들도 있고 또 도의회도 있고 또 수많은 우리 공론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를 다 놔두고 행정이 어떤 이 공론을 주도해서 특정안을 제기해서 그것도 지금 하자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은 이미 당장 제 행정시 권한 광을 속에서 집중해야 될 행정 현안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점점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왕적 지사라고 아까 질문 전에 드렸던 표현은 사실 우리 원희룡 지사 때 생긴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서 특별히 출범 이후에 생긴 표현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제왕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반드시 부정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기능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정책으로 이끌어낼 것인가가 좀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호성 교수님, 이어서 좀 질문을 좀 받아주시죠. 예, 자치 그러니까 조직 제도 문제에 대해서 뭐 뜨거워집니다만은 역시 주민들은 그 제도 설계보다도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뭐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조금 또 다시 주제를 좀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결국 그 중요한 건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춰서 놓고 얘기를 보자면 성장적 가치나 그다음 또 분배적 또 환경적 가치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죠. 그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거 뭐 개념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보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너무 성장의 쪽에 좀 치우쳐졌으니까 아까 목적 조항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꼭 목적 조항 뭐 그거보다도 전체적인 방향성 또 그거를 지사님과 같은 역시 그 리더십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 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제가 하여튼 관찰하기로는 지사님 오신 이후에 특히 그
성장과 특히 그 환경과의 그 조정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은 분배 복지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 이 복지 문제에 대한 뭐 범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아주 그 획기적인 그 제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구도에서 봐야 될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청년수당제 같은 그 이른바 기본 소득 보장과 같은 문제와 같은 것들이 제기되면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고 또 어떤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들이 이제 커져가고 있다.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런 가치 조정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특별자치, 주민자치 개념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현상 속에서 지사님과 같은 경우에 결국 우리 제주도가 어떤 방향의 제주복지 모형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구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 어차피 우리 주택, 교통 문제도 있고요. 그것은 뭐 하반기 최현안 우선 현안 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일자리 그리고 소득을 포함한 어떤 이 삶의 복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접근을 우선은 일자리 측면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한 3, 4년 뒤면 거의 절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군대, 대학, 학교, 그다음 일반 소비산업들부터가 직격탄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인공지능을 비롯한 산업구조 자체가 또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인구구조하고 산업구조가 맞물리면서 과거의 고도 성장기에는 야간학교 나오고 뭐 공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기술 배워서 얼마든지 인생 설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20대, 30대가 사실은 사회에 일자리를 가지고 진입하는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집단적인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하는 노동의 자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구조적인 문제고 시대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거의 노동의 대가로서 소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그런 연장선 내지는 일자리 준비 또는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청년수당이라는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제주도에서 특히 청년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이전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우선은 지금 성장의 동력이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정책을 우선 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이나 그래서 다른 이미 포화 단계 이런 성숙 단계 이런 그런 지역에서는 그건 당연히 기존의 산업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일자리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것들로 가야 되겠지만은, 제주도는 아직 대형 투자를 일자리로 연결시키거나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물, 바람, 뭐 이 크루즈 관광객 이런 것들을 자본으로 삼아서 도민 자본으로 또는 공기업으로 이걸 발전시키면서 이 부분에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 다음 문화와 관련된 창조적인 일자리와 산업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는 성장 동력이 아직 5년치 내지 10년치는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 세계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예외 없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의 대열에 합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분야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교육 분야로 넘어가서 김여선 대표님. 자치도의 교육을 이제 떠올렸을 때 평생 교육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 교육하면은 이제 대학생 때까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만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잘 자랄 수 있는 최고의 도시 제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제주도는 이제 청소년 성범죄율이 전국 1위이고,
그다음에 알코올 관련해서도 전국 1위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이들 복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청소년 인구가 23%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더 삭감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청소년을 쳤을 때 청소년이라는 단어도 얼마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품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을 때는 뭐 TV를 보거나 친구랑 논다라는 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문화 공간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 확충이라든지 복지, 안전 이런 거에 대한 그 도의 그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다른 지역도 많이 열악할 겁니다만은 제주도는 아이를 키우기 좋고 또 뛰어놀면서 대자연 속에서 또 문화적인 소양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지역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주의 꿈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현재 사실 다른 시도랑 비교하면 우리 청소년 뭐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을 비롯한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표상으로 이런 부분은 거의 전국 1위 또는 한 3, 4위 수준입니다. 근데 그래봤자 전국적으로 워낙 열악하니까 뭐 도토리 기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는 제주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부모들이 계속 지금 이주민 대열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여건을 개선하고 더 키워나갈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제가 교문 안에 들어가면 교육청, 교문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일반 행정 이렇게 위원화 체제로 돼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방과 후 또는 동아리 또는 자기주도 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그래서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단순한 입시 교육이 아니라 종합적인 인성 교육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기존의 어떤 요구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민간 분야와도 저희들이 앞으로 그야말로 이런 부분이 협치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대폭 강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은 오른쪽 패널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홍성철 교수님 이번에 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질문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뭐 내실을 다지자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주도의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 저 중에서 특히 제주도의 최근 그 유입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관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로 인해서 제주도가 전염병이라든지 대형 사고 재난에 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염병 관리 그리고 대형 사고 재난에 대한 제주도의 이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며 어떤 구상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작년에 그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도 우리 특히 이 감염병에 대한 어떤 응급 의료 체계 이런 부분들의 취약점을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보강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재난, 안전사고 이런 부분과 연결된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아무튼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외상센터 외상센터라든지 아무튼 이런 기본적으로 이 응급을 다투는 부분에서 제주도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은 대폭 강화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서귀포 지역은 뭐 서귀의료원에서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공공의료 부분에서 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실 우리 홍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서 구색을 다 갖추고 싶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제주도 전체 지역으로 보면 의료기기랄까 의료 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광역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구색을 다 갖추다 보면은 사실은 예산은 예산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든지 그에 따른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만족 외에는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걸 갖추고 나온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 내부의 어떤 조정의 문제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자 여기에 우리 그 고령의 어르신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막상 그 정말 큰 병원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 도내 병원들도 있지만 비행기를 빨리 태워달라는 요구들이 강한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우리 도내의 의료 체계에 대한 뭐랄까요 브랜드랄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높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신뢰도가 아주 높은 병원들하고 손을 잡아서 어떤 운영 체계를 갖춘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개선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인데 막상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한 해 1,300명이 찾아오는 그 국제 관광 도시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도 어제 저녁에도 한림 그 돼지 농장에서 지금 열병이 발생했는데요. 뭐 지역 경제에 상당한 좀 우려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방역 체계 문제는 뭐 다른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다른 정책에 앞서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우리 조남희 칼럼니스트인데 이분이 이주민이긴 하시지만 정착 주민이긴 하시지만 또 여성이지 않습니까? 5년차 제주 삶을 살고 있는 조남희 씨께서 여성의 입장에서 좀 질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제주도에서 살아보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여성의 역할이 크고 노동력이 중시되어 온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제정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제주를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 친화 도시로 조성하겠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변에 좀 이렇게 물어보고 좀 여론을 들어봤더니 제주가 이런 기본 조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고 관련된 어떤 정책,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관련된 사업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의 시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어떤 뭐 여성의 눈을 마을을 보다라든지 뭐 행복 에듀시터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곧 양성평등 축제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정책 홍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미진한 것 같고 참여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여성의 제주 여성 사회참여 확대, 또 능력 개발, 또 어떤 복지 증진, 그리고 또 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 또 정책 마련 등에 대한 어떤 행정의 그런 노력이 가시적인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지적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제주는 우리 제주 섬 자체가 설화상으로 설문대 할망의 몸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여성의 섬으로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여성이라는 게 제주가 갖고 있는 스토리와 인문적인 자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도 많고 역할이 많은 것에 비해서 사실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습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낙후되어 있는 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우리 행정에서는 당장 그 여러 분야에서의 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의 어떤 지위 향상, 당장 인사 정책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재작년부터 한 1년 넘게 그 우리 여성 관련 우리 아무튼 뭐 민간 행정 뭐 전문가 다 모여가지고 제주형 여성 정책에서 우선순위나 구체적인 사업이 뭐 해야 될 것인가 의뢰해서 이름을 제주처럼인가 이름을 붙인 그 체감형 주민 체감형 여성 정책을 한 네 다섯 개 정도 우선 사업을 해서 예산 책정까지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육아라든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추가 과제 발굴을 위해서 계속 이 논의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의 예산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 정책적인 그 지원 태세는 어느 시도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왜냐하면 이걸 우선순위를 잡다 보니까 추려서 좀 좁혀졌는데 그때 아직 선택되지 못한 문제들도 이미 제한이 되어 있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벌써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질문과 답변이 시간을 항상 초과하고 있어서 남은 시간 뭐 재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한 시간을 좀 안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우리 관광경영학 교수이시죠? 김익은 교수님, 두 번째 질문 이어가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관광 분야에서 보면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관광 산업 분야에 또 집중되다 보니까 제주도가 관광 산업이 섬으로서의 경쟁 우위 산업이는 인정이 되지만 관광은 또 외부적인 영향에 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 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제주형 어떤 새로운 신산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지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관광 산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제주형 산업을 들려면 앞으로 어떤 걸 좀 육성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제주의 청정 자연과 직결되는 게 농축수산물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게 관광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제주도의 먹거리 산업의 그 품질 내지는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면도 있습니다. 바로 산업 전략이기도 한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유통 그리고 생산을 조직화하고 제주라는 프리미엄으로 이것들을 부가가치와 소득을 높일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들이 놓칠 수 없는 과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중점 과제들을 두고 있는데, 메이드 인 제주라는 이 아시아에서 프리미엄으로 먹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미 업체들도 이미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그 기준들을 다 정했고요. 저희가 농축수산물들을 이 부분을 다 해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하면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용에 대한 관리가 어디보다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앞으로의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농축수산업의 제주의 고급 프리미엄화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와 관련된 신산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 가스 들어오는 이 에너지의 기본 소비만, 지금 유가가 떨어졌지만 이게 정확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은 수천억 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GDP에서의 비중을 생각해 봤을 때는 거의 5천억에 육박하지 않나라는 계산인데, 이 부분에 절반만 수입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따른 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이것은 제주의 청정 환경과도 연결되고요. 또 이게 전기 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미래형 교통수단과 미래형 에너지들로부터 나오는 여기에서의 어떤 선제적인 효과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가 추구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것은 두뇌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두뇌를 유치하고 여기에 있는 두뇌들을 보다 창조적이고 문화 또는 여러 가지 융합 산업,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 스토리텔링, 이런 창작을 해나갈 수 있는 고급 두뇌화함으로써 이 부분이 사실은 제주라는 위치가 과거에는 규모가 작고 고립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갈 수 있고 또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것을 이제 장점으로 살려야 될 텐데, 아마 그렇게 하려면 그것의 핵심은 아마 창조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사님 말씀 중에 뭐 두뇌 산업도 얘기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김수열 시인께서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학교 교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다가 지난해 이제 퇴직을 이제 하셨죠. 교육 관련해서 좀 질문을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아까 지사님께서 도민 공론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세계적인 선문화 축제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 장기 지속적으로 봤을 때 그 축제의 성공 여부는 저는 전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내용을 채워나가는 축제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문화 인력, 문화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도가 걸어온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관광대학은 있는데 문화예술대학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만 놔둘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무한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오히려 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앞서 있는 문화 콘텐츠와 만나가지고 융복합시키면서 새로운 문화의 전형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걸 어디선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젊은 인재들에 의해서 제주도의 문화의 미래는 열려나간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그런 문화 인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우리 도민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역량이 안 된다면은 뭐 외부 육지에서든지 아주 전문적인 문화예술 교육기관을 유치해가지고 제주 컨텐츠를 살릴 수 있는 커리큘럼을 복합시켜서 그런 교육기관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축제 하나를 하려고 해도 그때 선문화 축제 때는 아마 외부 기획사에다 맡겼죠. 그러면 나중에 뭐 돈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니 뭐 그다음 남는 게 뭐니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우선 문화 기획 역량 그리고 각 그 장르의 그 문화와 우리 주민들을 상시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문화 향유자, 문화 창작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더 가지를 치면서 이 숲이 커나가는 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그 성장의 그 출발점을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은 그동안 안 되오던 거를 지금부터 머리 싸매고 밤샌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브랜드 또는 그러한 역량을 일단은 도입을 해와서 발전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뭐 일부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대학교에 예술대학을 유치해 오든지 아니면 뭐 문광부랑 얘기해서 뭐 한예종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제가 요전에 그 아시아 인프라 은행 때문에 중국을 갔더니 예를 들어서 상해 음악대학 같은 음악학원 거기는 대학이 학원이니까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 음대보다 한 100계단쯤 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 데들이 제주에 있는 어떤 문화 역량들과 만약에 합작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예술가들 데려오고 전 세계 유명한 영화 감독들 데려오고 독립 영화 제작가들이 오고 공연 기획자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작업하는 것은 다들 좋아하니까 아마 그런 인재를 키우는 센터가 되면 이게 문화예술 썸에 그야말로 어떤 그 핵심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 더 늦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한예종이니 아까 상해음악학원이 이름만 들어도 좀 가슴이 설레이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좀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님 이어주십시오. 네, 오늘 이 토론인데 사실 구조가 좀 상당히 일방적이라서 앞서 질문했던 거에서 좀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뭐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질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광에서 결국 그때마다 이제 질적인 관광으로서 전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난 경우가 많았죠. 사실 두 개를 동시에 양적인 부분하고 질적인 부분을 같이 추진한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얘기고요. 지사님 답변에서 좀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전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그 이전 도정에서 계속된 말인데 이 선보전 후개발하면서 개발할 것을 개발하고 보존할 것을 보존하겠다. 뭐 이제 그런 건데 사실 그걸 나눠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의 지금 도시계획은 용도 지구로 지정해가지고 개발을 위한 그런 방향에서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래비전에서 그 계획 허가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좀 더 이 개발과 보전을 세분화해서 정말 이거 꼭 지킬 것으로 못 박아두는 건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계획 과제를 도입하고 있죠. 근데 미래 비전에서 이 초장기 과제로 지사님 지난 후에 언젠가 누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미래 비전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화 과제가 좀 제주도에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그리고 만약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쯤 그런 생각이 해볼 수 있는 건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계획 허가제는 그 미루려고 초장기 과제로 한 게 아니라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이게 정면으로 충돌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뚫으면 당장이라도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너무 전제로 하면 지금 사업하는 그 내지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처럼 하면 어마어마한 혼선을 낳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나의 그 안전장치로 해놓은 것이지,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이런 체제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이 사전적으로 여기는 개발이 되고 안 되고, 그다음 개발하는 내용도 내용을 안 따지고 거기는 그 어떤 그룹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제 허가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후적인 내용적인 통제가 안 되니까 이걸 계획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가능만 하다면 계획 허가제를 오늘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저희가 국토부 내지는 중앙부처와 그 좀 터프한 협상에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제주특별법 6차 개정안 들어가게 되면 아마 우리 홍 대표님 같은 문제의식들이 조금 더 힘을 얻는다면 우리 그 6차 개정안에도 이걸 반영을 시켜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저는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선택위에서 할 수 있게만 되면 논란이 되는 곳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획 허가제로 가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예, 오늘 참석하신 패널 분들 중에는 마지막 질문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영 의원님. 예, 그 처음 시작하니까 끝을 맺어야죠. 저는 그 자치재정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이 공항 인프라 확충 등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그 국가 중앙적 지원을 받고 있고 이게 상당히 필요하지만, 이어 아울러서 그 자치재정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재정적 특례를 통해서 국가 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 특례 장치,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 특별법에 우리 자치재정권이 더 위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권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특별법 123조에는 세율 조정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 조정 특례 조례안을 만들었었는데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의 형평성 위반 압력에 의해서 폐지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자치지사님께서는 우리 자치재정이니까 우리 제주도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가 40%의 초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제도거든요. 이런 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경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목상으로는 우리한테 특히 지방세 세율 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 간에도 무역 보복을 지능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어떤 세율을 바꾸면서 그게 다른 지방에서는 전부 다 우리는 제주도가 뭐 얻은 특혜가 없다라고 불만인데, 다른 시도들은 왜 제주도만 해주냐고 불만인 게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전국적으로 좀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좀 압력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압력은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냐면 다른 부분들, 중앙정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자주재정권, 예를 들어서 아예 부가가치세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뭐 입도세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 몇 가지의 그 과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매길 건 매기고 세금을 또 감해줄 건 감해줄 수 있는 권한을 처음부터 좀 덩치가 크게 가져왔으면은 사실은
획기적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이미 그게 안 된 채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지금 개별 항목들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물고 물려가지고 사실은 조금 깝깝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런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한데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일단 마사회를 통해서 뭐 경마에 따른 수수료가 오는 거를 우리가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거를 이 다른 지방들에 대해서는 이걸 중앙에서 걷어가지고 균등하게 분배해버리겠다 이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은 출장을 매일 가고 쫓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게 솔직한 현 주소입니다. 예, 장시간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참석하시기로 하셨던 전국 여성농민회 제주도 회장이시죠. 김정희 회장님이 제가 당초 토론 일정이 24일이었습니다. 근데 29일로 일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일정과 겹쳐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하는 대신 꼭 본인을 대신해서 이 질문을 해주십사 하셔서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사실은 알려진 것만큼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어차피 우리 이 제주대학교 우리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또 수많은 오해와 어떤 앞으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아마 용어를 조금 더 순화를 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주문한 것은 농민들이 열심히 생산해봐야 완전히 이게 무슨 뭡니까? 그냥 그때그때 이게 망할지 대박 날지를 조마조마해야 되는 이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실제로 실현 가능한 정책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까지로 제시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용역을 냈고 그 결론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 안정제도 또는 최저가격 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서로 어떤 농도들이 좀 다르거든요. 어차피 이건 앞으로의 우리 뜨거운 토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허락하면 플로에 와 계신 도민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분들께 좀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저희가 예정된 방송 시간과 또 이 이후에 지사님 일정이 좀 빡빡하게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제주소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고객 독자의 소리 제보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좀 도정에 묻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메모해서 올리시면 오히려 그게 좀 책임 있는 발언이 될 것 같은데 지사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당시 노무현 정부 때죠. 지방 분권 혁신의 이정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진정하게 주민이 주인 되는 그런 행정 체제로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런 역사의 대장정 오늘 90분간 토론으로 지난 10년의 성과를 다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성과였고 또 어떤 것들이 과제였는지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원희룡 지사님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시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가 여기서 오늘 발언권을 제일 많이 얻었는데도 사실 저도 좀 답답한 걸 보니까 아무튼 이게 제한된 시간에 그리고 사실 배경 설명 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게 많은 제약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런 아쉬운 조건 속에서도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제주가 안고 있는 고민이고 또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제주 도정에서 또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면면을 우리 있는 그대로 도민 앞에 이제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삶의 질 또 제주의 방향 제주가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한 염려는 우리 도정에서도 저희들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하다고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뒤를 돌아보면서 정비를 하겠고요. 또 도정에서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독립언론 제주소리가 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말한다
원희룡 지사 초청 도민대 토론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지사님 그리고 각계 분야 패널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